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것도 이제 다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는 없지만 몇 분께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하신 거 이제 사회자님께서 받으셔서 질문 받으셔서 진행을 해주시고, 또 어쨌든 저희들은 든든한 이분 이제 이계진 위원장이 앞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희생해 줄 거를 각오하겠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네,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바로 필요하세요? 네. 이거 놔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방금 임명을 받은 고충철 위원장 이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여러분 옛 추억도 생각나시죠? 어때요? 안 나요? 추억이 없나요? 추억이 없으시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일만 열심히 하셔서 추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내일미용사회 제1대 고충철 위원장 이계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이쪽 주목 좀 해주시고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 30분 정도밖에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강연은 하라 그러고 아침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이래서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네요. 예, 202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라는 편대에게 빠져 영업도 할 수 없어 상당히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좀 마스크도 좀 벗고, 어제 여러분들 춤 잘 추시대요. 춤도 언제 그렇게 배우셨는지 춤도 추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살길 바랬는데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고물가와 고금리 인건비는 오르고 소비는 위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우리 같은 소상인들에게 뭐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어제 대전시장님이 오셨죠? 뭐 좀 밀어준다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단속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정말 많죠. 그렇게 많은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법률에 맞게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만 법 역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잠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충철이 위원장 오늘 임명장만 4번째예요. 뭐 다른 단체 가면 또 임명장 하나 주시고 또 다른 단체 가면 임명장 하나 받으셨는데 사실은 고충철이를 위원회를 운영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하고 통화하셔서 일을 처리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있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나요? 여러분들은 별일 없었네요, 그동안. 다행입니다. 별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각종 클레임이 걸리고 민사소송도 한다고 그러고 때에 따라서는 형사소송을 한다, 고소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조그마하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내가 네
이런 불법 경찰서에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러면서 뭘 해요? 금전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협박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가야 할 문제 중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터졌는데 뭔가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변호사가 자기 아버지 변론하는데도 돈을 받는 사람들이 변호사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변호사 자격으로 오신 분은 없죠? 변호사 자격증 없죠? 예, 그분들은 5분, 10분에 상담만 해도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가 위축되고 돈도 안 벌리고 정부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데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게 문을 닫고 그러고 나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 손실을 또 봐야 되는 그런 소상공인들의 아픔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련들의 사고들이 계속 중앙회로 접수가 되다 보니까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누가? 방금 전에 저에게 임명장을 주신 강문태 회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삽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바로 제 같은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애환을, 여러분들이 당에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안들을 해결해 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고충처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강문태 회장님, 그리고 수석 부회장님이신 김정엽 부회장님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상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 앞에 강연 아닌 강연을 하다 보니까 감개가 상당히 무량합니다. 저희 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법률을 우선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우선 중앙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문의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무료로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전화로 상담해드리고 때에 따라서는 변호사들과 함께 공유해서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면 좋을까,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선으로 또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거 돈 얼마예요? 돈 얼마예요? 그래요. 물론 무료 서비스를 받을까 보니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고충처리위원회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든다고요? 안 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선 먼저 전화부터 해봐야 되겠죠. 그죠?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먼저 상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장은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동안 20여 년 가까이 법률을 통해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터득한 경험과 그런 지인과
인프라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를 위임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사보다 나을 때도 있어요. 아니, 많이 낫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심을 갖고 바로 이 자리를 서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충처리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지요. 여러분, 법에 눈물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변호사, 자, 법에 눈물이 있다. 아, 저기 법에 눈물이 계시는구만. 다른 분들은 한 분도 법에 눈물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 보니까 뭔가 당해본 적이 있어요? 예? 법에 눈물이 없어요. 법에 눈물이 없습니다. 메말라서 없는 게 아니고 법은 원래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법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법에는 거기에 맞는 증거나 요건을 갖춰서 변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변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요건과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잘 해주면 법에서 선처해 주는 것처럼 눈물이 보이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하면 법에는 눈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항상 잘 아시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전유죄가 뭐예요? 무전유죄가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법리 해석을 못하고 그러고 재판에 가니까 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전유죄예요. 유전무죄는 변호사도 빵빵한 변호사 서너 명 사고 그래서 요건과 준비를 잘 해가지고 법정에 나가면 승소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유전무죄란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법은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없어요. 망부석처럼 법은 그대로 서 있는데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앞에 강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많은 법률 관계를 접해봤지만 뇌성발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위원장님, 가문태 회장님께서 전화해보라 그래서 중앙회 고충철이 위원장이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구청에서 구청에서 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써보신 적 있나요? 예? 카메라 됩니까? 예, 제가 하는 때는 카메라를 안 주시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자 서명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청에서 무더기로 와서, 아까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더기로 와서 자인서를 쓰라고 그래요. 자인서를 써라. 이거 쓸 의무 없습니다. 혹시 아까 강의하신 조남이 고충철이 위원장님, 네. 저 이희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니, 어떤 분이 저렇게 강의를 열심히 잘하시나. 정말 법률적인 지식도 많으시고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남들도 다 쓰는 건데 이거 그냥 한번 써보시죠. 그냥 쓰면 됩니다. 아니면 사장님이세요? 아니면 종업원 보고 이거 그냥 구청에서 나왔는데 이거 한번 쓰세요. 이게 뭔데? 대출 서류예요 이게? 대출 서류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돈 준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강요를 해요? 대한민국 법률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뭐로 인해서 할 수 있어요? 영장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에 기인한 영장이 있어야만 처리되는 것이 이런 행동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자, 오늘 저는 30분 동안 강문태 회장님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봐라. 네 멋대로 한다는 게 어제 가수도 뭐 여기 왔다가 가고 그러다 멋있게 보였어요. 저도 한번 와보려고 그래서 한번 나와봤어요. 저 멋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돈을 벌어주잖아요. 어제 댄스 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즐겼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걸렸을 때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극한 상황에 왔을 때는 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화가 왔어요. 네, 고충철 위원장 맞습니다. 울어요. 여러분 울지 마요. 왜 울어? 울지 마요. 알았죠? 여기 보니까 눈망울이 커가지고 울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울지 마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백이 하나 생겼잖아요. 오늘부터 맞죠? 뭔 일이 생기면 고충철이 먼저 그때 막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던 고충철이 내 이름이 뭐라고요? 11시에 만납시다. 사회자 이름 이계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오늘 박수 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또 저기도 박수 치시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전화가 와서 울면서 뭔 얘기인지 몰랐지만 차분히 얘기하라고 그러고 전화를 받았죠. 저기요, 저 걸렸어요. 뭐가요? 감기 걸렸었어요? 아니요, 어떤 구청에서 와가지고요 뭘 쓰라 그래서 썼는데요. 그리고 썼어요? 뭐라 썼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썼어요. 착하잖아요, 그죠? 착하죠? 있는 그대로 썼대. 뭐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썼어요? 자인서 위 본인 이말동은 1900 몇 년 몇 월부터 2000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내송 발톱에 대해서 한 건당 10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고 43명을 의료 행위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야, 대단하죠?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솔직하죠?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교과서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쓰지 말아야죠. 어떻게 됐든 잠깐만요, 고충철 위원장님,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쓰지 말라고. 알았죠? 절대 쓰면 안 돼요. 쓰지 말고 전화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썼습니까? 썼대요. 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구청에서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시켰대요. 잘하시잖아요, 그죠? 법령 공부를 하셨으니까. 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고소는 친고죄라고 그래서 친이 고소가 있어야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고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발의 의식이 너무 좋아요. 신고 의식이 말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치안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저기서 남녀간에 싸우다가 남자가 깃방이면 후려쳐요. 그러고는 막 머리채를 흔들어. 그럼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저 미친놈들 또 싸우고 가면 저 너무 때리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 어떤 미친놈이 글쎄 한 여자를 반 죽이고 있네요? 이게 뭡니까? 고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고소는 누군가가 해야 되죠? 고발은 뭐예요? 여러분, 의리를 좀 갖고 살아야 돼요. 예, 저는 잘 법령적인 공부만 했지 다른 건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이 있어야 의리가 있는 것이다. 그 의리는 인을 바탕으로 하여야만이 의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나는 내만 왜 뭐라고 그래요? 옆집은 그냥 저렇게 했는데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옆집을 고발하거든 또. 이 의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집단으로 단속을 해서 한꺼번에 구청에다가 접수를 시키고, 이 행정 처리가 되면 경찰서에다가 이첩을 시켜서 그 이첩시킨 경찰서는 받아서 여러분들을 소환해서 피고소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름 이말동 맞습니까? 네. 며칠부터 내성 발톱에 시술을 하셨죠? 예.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대충은 들어봤습니다. 대충 벌금 300만 원. 여러분, 벌금 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 처리가 또 남았잖아요. 그죠? 행정 처리가 뭐가 남은지 아세요? 영업정지예요, 영업정지. 영업정지 2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시술 한번 해줬다가 돈이 몇백만 원이 날아가고 영업정지 당하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여러분들 지금 질문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 역시도 우리 회장님께서 30분밖에 주지 않아가지고 뭔 얘기를 다 하다 말고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내려갈까요? 시간 되면 내려가요? 궁금한 거 많죠?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가면 또 영업정지를 받고 벌금도 받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업정지를 받으시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야 되죠. 행정소송을 해서 나 영업정지가 너무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달로 내려오고, 그러면 과태료로 전환되는 이런 일련들의 과정들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 곁으로 달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이분은 아마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흔한 말로 쪽팔려서 지금 손을 못 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죠. 그러더니, 잠깐만요, 남편을 바꿔주는 거예요. 남편이 알아야지. 그죠? 어쨌거나 저희는 고충처리는 남편하고 안 맞고 남편 바꿔보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혼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소송으로 저희들한테 접수하세요.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자세히 물어보니까 4개월 동안을 내성 발톱을 했는데 수입이 장부에다가 아주 예쁘게 기록을 해놓은 것도 몽땅 뺏겼고, 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고충처리를 내일 맡아서 이렇게 내성 발톱에다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기능적인 것이 잘 모르겠어요. 레피스? 죄송합니다. 이거 보고 해야 되겠네요. 건방지게 안 보고 하니까 역시 이런 일이 생기네요. 좀 잘난 척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3TO? 3TO 맞아요? 예. 아니 빨리 좀 대답해봐요. 맞다고 그래야지. 3TO를 사람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한 40개 또 놔뒀어. 예? 또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전화기 주세요. 그래서 고객 명단을 또 다 가져갔어. 아니 그러면 이건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대한민국 경찰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구청 직원들이 맨날 밥 먹고 그런 것만 단속해라 댕기는 사람이 이런 걸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꼼짝없이 당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66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야, 돈도 많다. 돈도 많아. 정말 여러분 이런 부분이 너무나 속이 타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차피 법은 만부석처럼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해내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변호사 선임한다고 다 그게 무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가 뭘 할 수 있어요? 내성발톱? 기소되겠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법이 그러니까 기소되겠구나. 그 다음에 기소되면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기소되면 검찰에서 벌금형 나오겠구나. 그러면 검사가 야 이거 뭐 전과도 없고 어쩌다가 시어머니 약값 좀 벌어보려고 했다든지 남편이 무슨 외도해서 다른 여자하고 도망가서 혼자 애 데리고 살으니까 뭐 딱하다든지 뭐 기타 등등 사유가 있을 거예요. 뭐 그래서 기소유예, 기소를 어떻게 한다? 잠시 미뤄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소유예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다행이야. 그런데 다음에 똑같은 사건으로 걸렸을 때는 기소유예를 받은 자는 처벌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소유예야.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뒤져보니까 정황은 가는데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다. 그래서 무혐의. 야, 이거는 뭐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왜 거기다 이름까지 붙여놓냐는 거예요. 바보입니까? 예? 전표 다 붙여놓고 오늘 매출 다 붙여놓고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아들하고 둘이 산다고 봐주겠어요? 아들하고 둘이 산다고 봐주고 예? 병들은 노부모 모신다고 봐주는 법의 눈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벌금 300만 원. 300만 원 전과 생겼죠. 다음에 또 걸리면 벌금 또 한 번 맞죠? 나중에는 뭐가 돼요?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재판부에 가서 구속될 수 있는 여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좀 잘하셨어요? 잘 못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거 쓰라 그러면 쓰지 말자. 하나, 쓰지 말자. 자, 따라해보세요. 쓰지 말자. 쓰지 말아요.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쓰라고 강요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쓰지 말고 어디에 전화하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전화해서 일단은 물어보세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는 반드시 장부를 뻐젓하게 놓고 장사 영업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 부탁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내성 발톱에 대해서 아니면은 반영구는 사실 억울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강문태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들께서 정부에 질의도 하고 뭐 해서 반영구는 조만간에 해결이 될 거라는 믿음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것도 의사들이 잡고 있고 내성도 의사들이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술을 하는 것을 사실은 봐야만이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보고 현행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저 앞에서 보니까 차가 계속 밀려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고 하는 사람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도망갔어요. 아니면 옆구리에다 차 박아놓고 도망갔어. 그리고 한 4일 뒤에 그때 당시로 뭐 갑자기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이래서 도망갔어. 어차피 안 잡혔잖아요. 안 잡혔죠? 안 잡혔을 때, 잡혔을 때는 현행범이라는 것이 되겠지만 안 잡혔을 때는 현행범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잡히지 않으면 정황만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 정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유전 무전유죄 얘기하면서 어떤 상황을 정리하고 요건을 갖춰야만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러려니까 전화번호도 좀 검쳐놓고 따로 가려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벌금을 3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죠. 또 어떻게 해요? 전과가 없으면 한 뭐 10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검사나 판사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는 이런 사실, 이것은 반드시 명심을 하고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벌써 저한테 시간이 다 된다고 암시를 주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게 지금 참 드릴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후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드려 달라,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경기도에 계신 분들 있어요? 경기도! 예. 여러분, 고충처리위원회, 저는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위촉장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위원으로서 위촉이 돼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데 턱이 높으면 민원까지도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 가나 말이죠. 여러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대출하고 돈 잘 둔다는 박수 치고, 하여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고충처리는 노사 문제,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많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힘이 닿는 데까지 여러분 곁을 갈 수 있다,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오늘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나요? 네, 회장님, 이따가 회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원들 중에도 고충처리가 각 지부 지회에 성립이 돼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 고충처리위원회 이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